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말 지옥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사퇴 결의안을 채택할 뻔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젯밤 8시쯤 의총장을 방문해서 이준석을 사면해 줬습니다. 봐준 겁니다. 이준석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어제 운전기사 역할을 하겠다면서 자신의 차에 윤석열 후보와 권영세 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를 싣고 평택에 소방관 조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묘한 느낌을 듭니다. 자, 그동안 한 2, 3주 동안 그렇게 윤석열과 선대위를 괴롭히던 이준석이 오늘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SNS에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오늘 이 AI 윤석열을 가동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2030 사이에서는 화제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준석이 오늘 오후에는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은 윤석열과 선대위를 계속 폄하하고 했던데 이번에는 선거 이야기, 민주당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준석이 어제 혼이 단단히 났나 봅니다. 어제부터 계속 발언을 시작했는데 이걸 보면 잘리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은연중에 자신을 비판한 박수영 의원들에 대해서 이 자기 방어적인 발언들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준석도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이 집에 보내버린다는 말은 해고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당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을 집에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광화문에 자신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이준석 집으로 가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집에 안 가겠답니다. 그 말은 나 자르지 말아달라 이런 안쓰러움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대표직을 정말 잃고 싶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또 이준석이 선을 넘는다면 다음에는 가차없이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는 이준석과의 갈등이 가능하면 부각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후보도 인간인지라 이준석에 대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겉으로는 적어도 함께가는 모습, 뭐 지난번 부산 서면에서 같이 이 후드티를 입고 선거운동하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반등합니다. 급반등합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이 떴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2030 남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AI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제 윤석열에게 많이 쫄았나 봅니다. 잘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준석 같은 인간은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또 반란 기미가 보이고 또 잘난 채 또 자기 방어 기제가 돌발하면 그때는 어떻게 손을 또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준석의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준석 대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준석이 귀가할 수 있는 방이 준비돼야 됩니다. 야전 침대를 이철규 부총장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김종인이 쓰던 방을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은 이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도 집에 가기 싫어서 지금 이제 당사에서 아예 나오지를 않고 그냥 그게
살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당사에 야전 침대를 놔달라, 당대표가 아닌 당원으로서 당사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솔선수범 자세로 선거를 뛰겠다. 1분 1초도 아껴서 뛰겠다고 했습니다. 이 좀 심한 표현들입니다. 환상의 멘트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어제 목숨이 하다가 살아났느니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 같이는 보이고, 또 집에 안 가겠다는 말은 나 자르지 마, 나 집에 안 가, 나 계속 일할 거야, 뭐 이런 걸로 또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만이 이준석은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묘한 겁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은 사이가 참 안 좋고 저 사람 참 잘 되는 건 못 보겠다, 뭐 이런 심정도 있을 텐데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죽도록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삽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은 세 번째로 도망가면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용하던 당사 6층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3월 9일 대선 때까지 집에 안 간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김무성 당시 박근혜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이 당사에서 숙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흉내낸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오늘 보인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안 하고 또 있다가 또 삐딱하게 윤석열 또 내부 총질하고 시작하면 가차없이 잘라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준석 대표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민주당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이상해 보인다는 게 웃기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준석에게 맡겨진 것은 2030 세대에 대한 선거 캠페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뭐 젠더 게임 암호화폐 관련 정책 같은 거, 또 여성가족부 정책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푸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이재명 후보가 이 페미니즘 유튜브로 잘 알려져 있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에 출연, 지금 2030 남성들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2030 남성들이 환호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자, 이준석 대표는 이외에도 오늘 AI 윤석열을 선보이는가 하면 이 대장동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새 메시지를 담은 NFT 대체불가 토큰을 3일간 판매한다는 기사를 링크하고 이준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새 메시지가 NFT로 무슨 가치가 있을까? 꼭 보유하고 싶은 이 후보의 NFT는 바로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셨던 가족 간의 그 대화는 뭐겠습니까? 형수에 대한 욕설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이준석이 뭐 속마음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윤석열에게 쫄았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뛰는 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뛰는 건지, 이준석이 열심히 하면 이준석에게는 도움은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계속 더 잘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일정도 그렇고 이준석의 오늘 이 메시지도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 교체는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참 근데 골칫덩어리입니다. 아무튼 엊그제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윤석을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 되는데 후보가 윤석열이 용서하겠다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